안녕하세요. 경지도서를 연구하는 경지도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통계 분석 31번째 시간 매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개 회귀 분석은 지금까지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매개 회귀 분석이 그렇게 잘 보이는 그런 분석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이 매개회기 분석이 잘 안 보이냐 하면은요, 이 매개회기 분석은 중간에 이제 그 변수가 하나 생겨나가지고 이걸 거쳐서 결국은 이게 어떠한 경로로 이 인과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뭐 경로 분석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매개회기 분석은요, 할 필요가 없는 게 구조방정식이라고 하는 강력한 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방정식으로 이렇게 연구 모형 딱 설계해 놓고 데이터만 딱딱 집어넣으면 이 모든 관계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구조방정식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중간에 있는 이 매개 변수의 정체도 파악할 수가 있고 이들의 영향력도 파악할 수가 있고 한눈에 다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조방정식을 놔두고 굳이 매개회기 분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건 잘 안 보이는 그런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귀 분석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꼭 살펴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일단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잘 보시면은 중간에 변수 하나가 생겨나가지고 인과관계의 영향력, 쿠션을 주고 이 영향력만 분석을 하면 됩니다. 사례는 이렇게 이건 제가 만든 사례인데요. 이 매개회기 분석도요. 이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제가 만드는 겁니다. 소비자 30명을 대상으로 품질력이 재구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즉 품질력이 재구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충성이 도중에 매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해서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자, 연구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품질력이 분명히 재구매율에 영향을 미치긴 미쳐요. 자, 그런데 품질력이 재구매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품질이 좋으니까 브랜드 충성이 생기게 되고 이 브랜드 충성 때문에 재구매율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고 일단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매개 효과를 중간에 보기 위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매개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는 것이다 이 얘기고요. 자, 그러면 매개 변수라는 거는 뭐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중간에 나타나서 즉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생성되는 겁니다.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간에 시간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독립 변수 입장에서는 매개 변수가 새로운 종속 변수, 즉 얘가 얘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얘가 새로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또 이 종속 변수 입장에서 보면 또 얘가 영향을 미치니까 새로운 독립 변수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분 매개 효과가 있고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데요. 원래 기존의 효과는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분 매개 효과는요. 요 매개 변수가 모형에 투입되면서 독립 변수 영향도 남아 있고 매개 변수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면 부분 매개예요. 반면에 완전 매개는요. 얘가 모형에 투입되면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게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고 오로지 얘에 의해서만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 매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매개 효과가 나타났느냐?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났느냐? 완전 매개 효과가 나타났느냐? 그 결론을 내리는 게 매개효기 분석이다. 그러면 이 분석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요.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간의 이 단순회귀 분석을 합니다. 즉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 단순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얘를 독립, 얘를 종속으로 갖다 놓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지 계속 이제 계속 분석이 이어져요. 그런데 얘가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분석은 그걸로 끝내면 됩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영향이 있다라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그 다음에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이 두 개가 얘에 미치는 영향력 이 두 개를
같이 보는데 이거를 위계적 회귀 분석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는 품질력을 모형에 투입하고요. 두 번째는 품질력과 브랜드 충성, 품질력과 브랜드 충성을 두 번째 모형에 투입하는 이렇게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 해석하는 순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품질력은 독립 변수였죠. 브랜드 충성은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재구매율이에요. 자, 일단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요. 자,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요 품질력을 독립 변수로 하고 브랜드 충성을 종속 변수로 해가지고 요 둘의 관계를 단순회귀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이 단순회귀 분석에서 만약에 분석 결과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면 매개효과 없다. 즉 여기서 분석은 끝내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유의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일단은 매개 효과는 나타났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한다 그랬죠. 위계적 회귀 분석은요, 먼저 품질력을 모형에 먼저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품질력과 브랜드 충성 두 개를 또 모형에 투입을 해요. 이거를 1단계로 투입을 하고 요거를 2단계로 투입을 합니다. 그게 위계적 회귀 분석이죠. 그래서 만약에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 이때도 매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영향을 분명히 미쳐야 되는데 연구자 생각에는 미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미치지는 않고 얘를 거쳐서 미칠 거야 라고 연구자가 추정을 한다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연구 모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얘가 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얘를 먼저 분석을 해요. 있어? 자, 그러면 얘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없다. 아직 분석을 안 해봤지만 만약에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석이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일단 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됩니다. 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얘도 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얘 나타나고 얘 나타나야지 비로소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 얘기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분 매개 효과냐 완전 매개 효과냐는 그 이후에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이거예요. 첫 번째, 품질력이 브랜드 충성에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매개 효과가 무조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품질력이 재구매율에도 영향을 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또 완전히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력과 브랜드 충성 요 두 개가 또 재구매율에 또 영향을 줘야 됩니다. 이게 또 없으면은 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일단 요 세 개가 전부 다 유의하게 나타났어요. 유의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일단 매개 효과는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 매개 효과냐, 불완전 매개 효과냐, 부분 매개 효과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먼저 독립 변수 이 품질력이었죠. 이 품질력이 p-value가 0.05 이상이라는 얘기는 유의미하지 않은 거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일단 품질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모형에서는 품질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러면 이 단계에서는 유의했던 독립 변수가 이 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거죠. 이때는 오로지 브랜드 충성만이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완전 매개 효과가 발생을 한 겁니다. 즉 품질력이 재구매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원래 얘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요게 모형에 브랜드 충성이 모형에 투입이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영향을 미쳤던 이 영향력이 이 브랜드 충성이 투입되면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지고 요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걸로 됐다. 이게 완전 매개 효과라고 그랬죠. 이게 완전 매개 효과고요.
반면에 이제 세 번째 모형, 그러니까 세 번째 그 회귀 모형에서 품질력도 유의미하고 브랜드 충성도 유의미한 거예요. 둘 다 유의미하면은 그때는 부분 매개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얘도 영향력이 살아 있고 얘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부분 매개 효과가 발생을 한 겁니다. 단 원래 크기가 1이었다면 이때 크기는 1보다 줄어들어야 되죠. 예, 만약에 줄어들지 않으면 이때도 매개 효과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즉 2단계 표준화 베타 값보다 3단계 표준화 베타 값이 클 경우에 매개 효과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자, 이 얘긴데 이게 지금 어지럽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분석 결과를 가지고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1단계에서 하는 게 독립 변수를 품질력으로 하고 종속 변수를 매개 변수인 브랜드 충성으로 해요. 이래서 단순하게 분석을 하고 여기서 유효 확률이 낮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유효 확률이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어떤 분석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0.000이 나왔죠? 따라서 1차로 매개 효과 있다고 일단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째 두 번째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위계적 회귀 분석을 이제 첫 번째 모형에서는 품질력만 투입을 한 거예요. 종속 변수는 마찬가지로 재구매율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모형은 품질력과 브랜드 충성을 투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형에서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나왔죠. 즉 품질력이 재구매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두 번째 모형에서는 이것도 0.000이 나왔습니다. 자, 품질력과 브랜드 충성 두 가지 변수가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그 얘기인데 두 개의 회귀 모형 모두 유효하다. 따라서 2차로 매개 효과는 나타났습니다. 자, 따라서 매개 효과는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이게 완전 매개냐 부분 매개냐 이제 그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 R제곱 변화량은 여기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두 가지 변수가 투입됨으로써 둘 다 유의하게 영향력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둘 다 유의미한 독립 변수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됐고, 자, 그러면 부분 매개 효과냐 완전 매개 효과냐를 살펴보는데 먼저 품질력의 p-value가 0.0108 품질력의 p-value가 0.0108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죠. 품질력과 브랜드 충성 이 두 가지 변수가 들어갔는데 품질력의 유의 확률이 0.018 나왔고 브랜드 충성의 유의 확률이 0.004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품질력도 유의미한 독립 변수라는 얘기고 브랜드 충성도 유의미한 독립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즉 품질력, 재구매율, 그 다음에 브랜드 충성 이런 관계에 있을 때 품질력도 의미가 있고 브랜드 충성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보시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요 품질력이 브랜드 충성에 미치는 영향이죠. 자, 얘도 영향력이 있고 얘도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매개 효과예요? 부분 매개 효과죠. 예, 부분 매개 효과로 나타난 겁니다. 즉 품질력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고 브랜드 충성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또 이 부분 매개 효과를 또 하나 봐야 됩니다. 기존의 품질력이 재구매율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표준화계에서 베타값이 0.78이었어요. 이게 줄어들어야 돼요. 2단계에서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게 커지면은 또 이 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이게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즉 여기서 1이라는 예를 들어서 원래 오리지널 분석에서 1이라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1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효과가 이펙트가 1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7.8, 0.78이라고 하는 이 효과에서 0.46으로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원래 오리지널 영향력에서 얘가 투입되면서 이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렇게 이 두 영향력이 두 개로 분발이 됐다, 배분됐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부분 매개 효과가 발생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공선성은요, 여기 나와 있죠. 공차 한계는 0.1보다 크고 분산 평중 지수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참고로 표준화 베타 값의 절대값입니다. 즉 이 숫자보다 이 숫자가 더 커지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분석이.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품질력이 지금 0.018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0.05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0.1이다. 0.1이다. 이거는 0.05보다 더 커지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때는 유의했던 품질력이 이때는 유의하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이러면은 완전 매개 효과가 나타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매개회귀 분석의 회귀식은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렇게 도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매개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비자 30명을 대상으로 품질력이 재구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충성이 도중에 매개 효과를 보이고 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조사한 후 아래의 결과표를 얻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본 조사에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를 정의를 하고 부분 매개 효과와 완전 매개 효과를 설명하시오. 본 조사에서 매개 효과가 판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오. 아래 계수표를 첨가해서 매개 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그리고 독립변수로 품질력, 매개변수가 브랜드 충성, 종속변수가 재구매율이죠. 그리고 부분 매개 효과는 이 두 개가 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완전 매개 효과는 얘 영향력이 없어지고 얘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자, 1단계는 품질력이 브랜드 충성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품질력이 재구매율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세 번째는 브랜드 충성이 또 재구매율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요게 1단계, 2단계. 그래서 요 세 가지 단계가 모두 증명이 돼야 비로소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완전 매개 효과냐 부분 매개 효과냐, 요거를 봤을 때 요 표준화 계수 제일 먼저 여기에 유의미했죠. 품질력이 유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 이렇게 두 번째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품질력이 또 유의해요. 따라서 요거는 부분 매개 효과다. 그리고 표준화 계수 베타의 절대값도 줄어들었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요거는 부분 매개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매개 회귀 분석은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교재에 없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채설 교재에서도 못 보고 안광호나 이학식 교재에서도 못 본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조 방정식이라고 하는 강력한 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닥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분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회귀 분석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연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매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